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시작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코드들 라인 1부터 3까지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쉽죠? 바로 print ln 메소드를 이렇게 3번 출력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를 출력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해서 1부터 100까지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코드들, 단순하지만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는 이런 작업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오늘 배울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요, 특정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문이고요. 대표적인 종류로는 while문과 for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hile문과 for문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while문 되겠습니다. 자, while문의 구조는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while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소괄호 사이에 반복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사이에는 반복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while문은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처음 while문이라는 이 반복문을 만나게 되면 조건을 검사합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바로 반복 내용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반복 내용이 수행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반복 조건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참이면 또 수행하고요. 다시 한번 검사했는데 요게 거짓이 되는 순간, 바로 반복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 while문은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 바로 반복 횟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아요. 이와 반대로 for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while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첫 번째 실습 바로 카운트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문제. 무궁화 4호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로켓 발사가 완료되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만을 남겨두었는데. 자, n부터 0까지 while문을 사용해서 카운트다운을 출력하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5를 줬을 때 이렇게 5, 4, 3, 2, 1, 0 발사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자, 만약에 10을 줬으면 10부터 19, 87 해가지고 2, 1, 0 발사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뼈대 코드를 참고해서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입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력을 parseInt, integer.parseInt를 통해서 count라는 변수의 입력값을 받아오고 있죠. 그래서 5라는 값이 요게 카운트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출력. 뭐를 통해서? 바로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출력하면 되죠? 카운트다운으로 시작합니다랑 발사라는 내용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5, 4, 3, 2, 1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쉽죠? 자, 그러면 이렇게 print ln을 해주시고요. count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식을 마무리해야겠죠? 조건식 어떻게 해야 되죠? count가 뭐보다 크거나 작으면 0보다 크거나 작으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값이 얘가 5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5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는 뭐가 됩니까?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조건을 검사합니다. 자, 근데 카운트가 5인데 카운트의 값이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죠? 5가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를 바로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
무한 루프. 무한 루프란 반복문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고 끝도 없이 5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5, 4, 3, 2, 1, 0까지만 출력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카운트를 출력하고 나서 카운트 값을 하나 감소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5가 출력이 되면 그리고 나서 5가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식을 또 4를 검사하고요.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이 되고요. 2를 반복해서 언제까지? 0이 됩니다.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0일 때 얘가 출력이 되고요. 0까지 출력이 되면 드디어 비로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된 순간 조건식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고 최종적인 출력인 발사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카운트다운이 5, 4, 3, 2, 1, 0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개념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Y문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포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소괄호 안에 초기값, 그리고 세미콜론, 반복 조건, 세미콜론, 업데이트라는 세 개의 요소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마찬가지로 반복할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포문의 실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포문을 만나면 초기값 이 영역을 단 한 번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복 조건을 검사하는데요. 이 반복 조건이 참이면 반복할 내용을 수행하고요. 반복 내용이 끝나게 되면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반복합니다. 반복 조건 검사하고 반복 내용을 수행하고 업데이트하고 조건 검사하고 반복 내용 수행하고 업데이트하고 언제까지? 반복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 조건이 참이면 이걸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돌다가 반복 조건이 드디어 false, 즉 거짓이 되면 더 이상 반복 내용을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문은 언제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반복 횟수가 명확한 경우에 포문을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반복 횟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while문을 사용한다라는 거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문제를 통해서 포문을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까요?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제. 포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총합을 구하시오. 자,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혹시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계셨다면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이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총합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값 영역, 포문을 만날 때 단 한 번 수행하는 영역이라고 했었죠. 여기다가 int i는 1이라는 이런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초기값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반복 조건, i라는 값이 언제일 때까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부터 10까지 얘가 동작을 할 겁니다. i의 값이 1부터 10 사이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더해주면 될 겁니다. 뭐를? i의 값을. 자, 그러면 처음에 i가 1일 때 어떻게 되죠? i가 1일 때 sum을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um의 초기값은 0이죠. 따라서 0에다가 더할 겁니다. 뭐를? 1을.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뭐를 수행한다고 했었죠? 이 업데이트 구문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 업데이트 구문에서 우리는 i를 증가시켜 줄 겁니다.
자, i를 1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i가 2가 될 거고요. 2가 되고 이 조건식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식 i가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지금 2니까 따라서 썸에다가 또 한번 i의 값을 더해 줄 겁니다. i가 현재 2니까 이렇게 더해질 거고요. 요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3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게 반복이 되는데 i가 증가되면 얘가 3이죠. 3은 10보다 작으니까 3이 더해질 겁니다. 자, 따라서 요게 반복이 돼서 언제까지 10일 때까지. 자, i가 10인 9까지 일단 했다고 할게요. 9가 된 순간 이제 뭐가 됩니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i가 10이 되겠죠? 10이 된 상태에서 10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10이 더해지게 될 거고, 그 다음 드디어 i가 10일이 됩니다. 10일이 된 순간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수행일 반복문의 수행은 종료가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썸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0까지 이 더한 결과 최종적인 5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나와라 뿅. 자, 최종 출력 결과 5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폼은 주의해야 될 거. 자, 이 초기값 int i는 1이라는 초기값은 단 한 번만 수행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반복 조건이 참이면 조건식이 참이면 요게 수행이 된다. 그리고 요게 수행이 끝나게 되면 중괄호 안에 있는 수행이 끝나면 반드시 업데이트 구문이 수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 가보실까요? 가보실게요. 네. 자, 다음 개념 분기문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분기문은 뭐냐? 반복문의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구문입니다. 자, 어떻게 변경하느냐? 두 가지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반복을 돌다가 중간에 끝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반복을 돌다가 이번 반복은 그냥 스킵하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래 하는 경우에는 continue라는 구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 또한 실습을 통해서 브레이크 실습과 369 실습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구문. 자, 보실게요. 1부터 100까지의 총합을 구하는 코드에 브레이크 구문을 사용해서 1부터 20까지만의 합을 구하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 더하면 210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럼 뼈대 코드를 참고해서 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다음 코드가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폼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sum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값이 얼마죠? i는 1부터 언제까지?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이 식을 여기 조건식을 주석 처리한 상태로 돌리게 되면 1부터 100까지의 값을 더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50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바로 1부터 20까지의 합만을 구하길 원하는 거였죠. 1부터 20까지. 자, 그러면 뭘 사용하면 된다고요? 물론 이 조건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자 하는 구문은 뭐죠? 바로 브레이크문입니다. 이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서 한번 반복문을 탈출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탈출하면 되겠습니까? i가 21일 때 탈출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i가 1부터 20까지인 경우에는 썸을 다 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i가 드디어 21이 되는 순간 조건식은 참이니까 반복문을 수행하게 되긴 할 건데, 여기서 이제 21이 되는 순간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뭐였죠? 반복문을 탈출하는 구문이 바로 브레이크문입니다. 자, 그러면 21이 되었을 때 탈출을 하게 되니까 썸의 값은 얼마가 된다? 1부터 20까지 더한 그 결과인 210이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자, 어때요?
쉽죠? 자, 요 코드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 i의 값을 변경해 보면서 이런저런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뭐 1도 넣어보시고 2도 넣어보시고 3도 넣어보시면서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파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실습. 자, 컨티뉴 실습이죠. 요거는 바로 갈게요. 자, 브레이크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반복문을 탈출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반복문을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연습 369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69 문제 1부터 10까지 숫자들 중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숫자들 중에서 369를 제외한 숫자를 출력하고 이들의 총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출력 예를 보시면 이런 거죠. 숫자가 이렇게 있고 총합은 37이다.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3이 없고요. 6도 없고 9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3이랑 6이랑 9를 없애는 겁니다. 반복문 중에서. 뭐를 사용해서? 바로 continue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뼈대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요게 이 반복문, 포문을 통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뭐를? i가 1부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1부터 10까지에 대한 총합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그대로 코드를 수행시켜 보면 5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숫자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총합이 55가 나올 건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3이랑 6이랑 9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조건문과 continue 구문을 사용해서 반복을 다음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continue 구문은 뭐라고요? 다음 반복으로 실행 흐름을 넘깁니다. 자, 언제 넘기면 될까요? 조건식 i가 얼마일 때? 3일 때, 또는 i가 얼마일 때? 6일 때, 또는 i가 얼마일 때? 9일 때. 자, 이렇게 되면 i가 3, 6, 9인 경우에 바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지게 된다는 거는 이 continue 밑에 있는 요 구문들, i를 출력하고 sum을 더하는 요 과정이 생략된다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정말 생략되는지 코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 제출 결과 우리가 원하는 3, 6, 9가 생략된 숫자들과 그에 대한 총합이 나오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개념 중첩된 반복문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중첩된 반복문 안에다가 어디 갔어? 반복문 안에다가 반복문을 또 집어넣어서 중첩하여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구단이나 행렬 같은 것들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를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네모 문제. 자, 보실게요. 자, 숫자 m과 n을 입력받아서 mn의 형태의 별 표시를 출력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3과 5를 입력하고 있죠. 자, 3과 5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3행이 3개고요. 각 행에 대한 열이 5개가 이렇게 별 표시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뼈대 코드를 참조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코드 붙여넣고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받아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을 받아오고요. 중첩된 반복문을 사용해서 별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중첩된 걸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컬럼 int 컬럼. 컬럼이라는 거는 이제 열인데요. 열이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컬럼을 이렇게 n까지 이렇게 하고 컬럼을 증가시키는 코드로 해서 별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냥 프린트를 할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수행해 보죠.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5개의 별이 출력이 됩니다. 자, 왜 5개가 출력이 되었을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컬럼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0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되죠? 1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점점점 해서 언제까지 갑니까? 4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0부터 4까지 총 5개의 별을 찍는데요. 그러면 조건식은 어떻게 되죠? 조건식이 바로 컬럼이 n보다 작을 때네요. 그쵸? 이 n이 지금 얼마인데요? 우리가 5를 집어넣었어요. 따라서 5보다 작은 겁니다. n은 5. 자, 그러면은 4까지는 작으니까 얘가 5개를 찍은 거고요. 얘가 만약에 5가 되는 순간, 컬럼이 5가 되는 순간에는 이게 만족하지가 않죠. 작지가 않죠. 따라서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고 별은 이렇게 5개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5개를 출력한 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m 개수만큼, 그러니까 3행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포문을 만들고요. 이 포문 안에다가 얘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포문 안에 넣은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포문 하나 만들었고, 방금 우리가 앞에서 적었던 포문을 이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얘는 뭐 하는 거였어요? 바로 별표를 5개 찍는 거였죠. 이 5개 찍는 거를 3번 더 반복할 거예요. 자, int 로우는 0부터 로우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로우를 증가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로우가 0, 1, 2까지 수행이 될 거고요. 3이 되는 순간 3보다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아서 더 이상 수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요렇게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직접 한번 보실게요. 총 별이 5개가 3번, 총 15개의 별이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코드를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별이 15개가 찍혔습니다. 근데 뭐야? 아니 이거 요렇게 찍으라면서요. 왜 한 줄로 다 찍었습니까?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요 5개를 찍은 다음에 한 줄 내리는 걸 프린트 ln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3행 5열의 별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케이. 어떻습니까? 쉽죠? 자, 이렇게 반복문을 중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복문 중첩 연습은요, 제가 연습 문제 때 구구단 출력하는 문제를 또 내어드리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바로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반복문은 특정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문이었고요. 대표적인 종류로 while문과 포문을 배웠습니다. 자, while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졌었고, 포문도 이렇게 이러한 구조를 가졌던 걸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반복 횟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while, 명확하면 for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반복을 끝내는 키워드였죠. 자, 그리고 컨티뉴는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배열을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홍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